둔산동 동아쌤입니다. 이제 중3 학생인데요. 이제 어쨌든 이렇게 6시의 경에 7시도 있지만 이렇게 일어난다는 것 자체에서 뭐 12시에 자고 1시에도 자고 막 2시에 자고 그러잖아요. 무지하게 열심히 사는 거예요. 그러니까 시간 갖고 싸우면 안 되고 사실은 시간을 꽉 채면 질 가지고 싸워야 돼. 이게 시간의 질. 똑같은 시간인데 뭐 이런 그런 거 있잖아요. 여기 공부와 공부 사이에 밥 먹으러 갔을 때 이걸 얼마나 좁힐 수 있느냐. 이런 것들 때문에 사람들이 달라져요. 그 다음에 생각보다 이게 되게 많거든요. 이게 고등학교 가면. 그래서 학교 수업 듣는 법하고 녹화를 해놨어요. 동영상으로. 이거 무슨 얘기냐면 어떤 시간에 내가 어떤 선생님하고 내랑 궁합이 잘 맞아서 집중도가 높으냐, 어떤 시간에 여유가 있느냐, 그러니까 내 학습 부담이 얼마나 되느냐. 그러면 이 기가식 과학 시간에는 내가 이 과학 수업 외에 플러스 알파로 뭘 하고 있느냐. 기가 수업에 이걸 하면서 요점 정리로 책을 중요한 거를 중요한 거를 읽어서 다 색깔로 다 칠 수 있죠. 기가 시간에. 수업 들으면. 아니면 수행평가를 하게 되면 그걸 해야지만 역사 하면서 책에 있는 거 중요한 거 다 정리할 수 있죠. 요즘 다 전과목 수행평가. 아유, 그렇지. 이제 수행평가는 해야 돼. 또 수행평가를 또 얘기하면 수행평가 오빠나 어떤 고등학생, 응? 어휴, 대신조, 무서운 대신고. 수행평가를 하는 시간이 너무 많이 걸려서 4시간, 1시간이 넘으니까 수행평가를 악착같이 빨리 하는 법까지 터득을 해야 돼. 참 미안하지만. 그런 것까지 요구하면 안 되거든, 사실은. 아니, 그러니까 준비하는 거는 별로 안 걸리는데 수업 시간에 할 때 좀 걸리는. 아, 맞아. 근데 준비하는 것들조차 빨리 하는 거를 터득해야 돼. 왜? 시간 진짜 소모 되게 많이 된다고, 고등학교 가서. 그러니까, 어쨌든, 이런 것들을 배워가면서, 똑같은 시간을 앉아서 똑같이 수업을 하는데, 이 수업의 그 효율성이 같을까? 다르잖아, 그지? 그런 것처럼, 시간당 효율성이야. 효과라는 거, 효율성이라는 뜻은 뭐냐면, 효과가 뭐냐? 효율성. 효용성. 효율성. 효율이 뭐냐? 능률적으로 효과가 있는데, 이게 뭐라고? 시간당 효율이야. 그래서 이 시간이, 물리적인 시간이 고등학생들이 너무 부족한 거야. 그래서 그거를 선행학습을 할 수밖에 없는 게, 이걸 다 해갖고 여기서부터 땅 출발해서 이렇게 하는 애라, 여기까지 한 다음에 여기 가면서 이렇게 가는 애라, 여기에서 선어 문제를 내버려 교과과정으로 수준을 넘어서는 수준을 분명히 안 배웠는데, 학교에서. 그러니까 이거에 따라서 등급이 확 갈리고 대학이 확 바뀌니까, 여기서 출발하면 이렇게 하면 시간이 다 끝났어. 시험 보는 시간이 돼. 그러니까 중급도 못 풀고 상급도 못 풀고 그러는 거야. 트레이닝 시간으로 쳤을 때 여기서 여기까지 가는 시간보다 여기서부터 여기까지 도달하는 시간이 3배 이상이 걸리거든. 시간상으로도. 그러니까 멘탈이 내가 너한테 고등부 그냥 힘들고 하든 책을 읽든 뭐 하든 읽어놔야 나중에 과외를 나서 이걸 10번을 읽은 다음에 과외를 하든지 학원을 다녔어. 뭐. 그럼 얘 왜 이렇게 천재예요? 뭐 쭉쭉 알아듣는 사람 그냥 쭉쭉 나가잖아. 근데 이걸 안 해놓으면 고기가 딱딱한 거야. 생고기 씹는 거야. 그냥. 이걸 망치로 두드려놔서 10번을 두드려 놓으면 그 다음에 읽으면 끊어먹으면 딱딱딱딱 끊어먹히잖아. 그거를 하라고 하는 거고, 실제적으로 이렇게 지내고 뭐 공부하고 옛날에 뭐 이게 어쨌든 이 시간대는 아직도 효율이 좀 뭐 그럴 수도 있지만 뭐 이해. 그런 다음에 여기 늦게까지 하고 이제 늦게도 공부할 수 있고 12시까지 하고, 옛날에 생각하면 너 처음 왔을 때 생각하면 12시까지 공부하라고 하면 집에 가버릴 것 같은 무서운 막 느낌이 들었는데, 지금은 12시도 건디고. 근데 네가 봐도 알잖아. 고등학생들 막 1시 2시까지 그지? 할 수밖에 없는데 이걸 연습이 안 되는 애들은 과외 가잖아. 어떤 엄마가 무조건 11시 10시에 재운 애가 있어. 평생. 한 번도 저녁에 해본 적이 없는데 과외를 해달라. 근데 고등학생이야. 야자 끝나니까 11시부터 시작했어. 12시가 넘어가면 12시에서 1시 사이에 얘를 서 있게 하든 뭐 있게 하든 여기서 과외를 성공하는 사례가 드물어. 그러니까 여기서 40분 다다다다닥 한 다음에 12시부터 1시부터는 계속 요거 얘기한 거 계속 얘기하면서 애랑 재밌는 얘기 해주고 그래야 꽤 있어. 공부 안 해. 이렇게 습관화가 돼서. 어쨌든 수업도 하고 수학 이렇게 하면
여기에 고민은 그랬어. 아, 국어, 영어 해야 되는데. 오케이. 수학이 많으면 영수업이에요. 이 상황에서는. 왜 그러냐면, 생각을 해봐. 내가 어떤 애한테도 계산을 해줬지만, 수학은 원점수가 100점인데, 표준 점수라고 평균에서 멀리 떨어질수록 이렇게 점수를 이렇게 줘. 그러니까 여기에는 145점을 주고, 여기는 원점수 100점을 맞으면 145점을 줘. 90점을 맞으면 145점이 아니라 120점, 110점이 나와. 그 여기서부터 여기까지 40점 차이가 나, 보통. 30점, 40점. 근데 이게 1등급이 100점 맞으면 145점을 맞았다고 치면 여기다가 곱하기 1.5야. 그래서 수학 점수는 220점이라니까. 국어 점수는 100점에다가 표준 점수래. 국어하고 수학만 표준 점수래. 그래서 이게 145점이 나왔다고 쳐봐. 응? 이게 145점이 나오면, 이거 145점이 200점, 220점이잖아. 탐구는 두 과목이 50점, 50점인데, 이거 0.8에서 80점이 돼. 자, 영어. 한 등급 차이에 1점 차이야. 1점이나 2점. 한국사. 2등급부터, 결국 3등급부터 1점씩 감점해. 그러면 요거는 이게 5등급 되면 그래 10점 떨어졌다고 쳐. 한국사 5등급 돼 갖고 10점 떨어지면 20점 깎였지. 근데 이게 만점이잖아. 90점하고 100점 요 10점 차이가 이게 220점이 돼 버리니까 이거는 거의 무시해도 될 만큼의 점수 차이. 그러니까 이거를 3등급, 5등급 맞고 이걸 다 이렇게 퍼펙트로 치잖아. 그러면 그냥 가. 못 가는 대학이 없어. 그러니까 대학은 현실적으로 수학이 보네. 이게 국어를 나중에 기초를 하고 땜빵을 하더라도 충분히 가능해. 진짜로. 1년만 주면 내가 1년 가르쳐갖고 1등급 못 맞히면 없어, 진짜. 이거 맞출 수 있어요. 1등급 맞출 수 있고. 만점은 2년이 필요해, 만점은. 95점 맞으면 100점이 안 나오네. 혼란 또 하나, 이거 틀리고 저거 틀리고 이렇게. 근데, 수학은, 이게 1등급 맞고 하는데 1년이라 그랬지. 이거는 4년 걸려, 4년. 그래서 지금도 빠른 게 아니야. 그러니까, 이게 스트레스 받지 마. 다만, 여름방학 때든, 겨울방학 때든, 이렇게 예를 들어서 통합사회 예습하는 법, 저기 이제 중3에는 그렇게 해주거든? 통합과학 예습하는 법, 역사 예습하는 법, 고등학교 거, 이렇게 국어 예습하는 법, 해서 해줄 건데, 자, 수학이 나가서 일정 수준으로 한 학기 정도, 아니면 1년 정도를 1등급 애들과 경쟁할 수 있는 수준을 만들어야 나머지 과목이 의미가 있어. 왜? 집중력이 좋은 애들은 이거 진짜 막말로 한 달 정도, 2달 정도 세려 보면 거의 퍼펙트 98점대까지 나온다는 거지. 이거는 진짜, 근데 이제 중학교랑 다르게 중학교는 이렇게 내신을 하면 이렇게 범위가 이렇게 요만큼만 한정되고 범위를 정해주면 거의 벗어나도 요만큼 시험을 내. 그래서 이게 극복 가능해. 근데 고등학교는 범위가 이렇게 되면 시험을 이렇게 내. 어떨 때는. 이게 뭐냐? 중학교 때는 동명사 시험 보면 동명사가 나와. 답이 동명사 찍으면 되거든요. 근데 고등학교 때는, 중학교도 어려운 학교는 그렇게 내지만, 다음 어법중 틀린 것을 하면 범위가 없어. 그러니까 영어를 다 해야 돼. 저희가 그거 그렇게 내면, 적어도 영어 문법책 있는 거를 고등학교 올라갈 때까지 계속 반복해서 청소도 끝까지 이렇게 읽어주는 거. 그래서 이걸 통째로 한 거를 외우고 가면 어법이 문제가 없어져. 왜? 수능 영어에 나오는 어법은 한 문제밖에 안 나오고 수능에 나오는 어법을 수업해주세요 하고 영어 선생님 불렀더니 4시간이니까 끝나. 그랬더니 어법 문제를 다 맞아, 애들이. 옛날에 어법이 좀 많이 나올 때도. 그러니까 어법이 필요가 없는 거야. 내신적으로 하려면 이걸 계속 읽어주는 거고. 자, 국어는 제끼고 영어 문법만 읽어 수학하는 거. 그 정도면 돼, 충분히. 그리고 나머지도 도 생활하는 거 보면 앉으면 그래도 믿을만한데 지금 예를 들어서 이런 거 똑같아. A라는 수학 문제를 풀었는데 모르겠어.
그래서 이제 해설을 보고 해결했어. 그리고 이거 반드시 체크해놓고 이거 5번 이상 안 풀면 다음번에 여기 넘어갈 때, 다음 넘어갈 때 안 넘어가죠. 그래서 해설을 보는 것도 상관없고 해설을 이용하는 거 상관없지만 이걸 반드시 세워놓고 5번 벌칙이야. 5번을 연달아 오늘 5번 푸는 건 반칙이고 처음부터 끝까지 한번 봐서 체크하는 거 이게 다 본 거는 쭉 풀었지. 자, 풀 줄 알아. 그래서 한 번 더 풀어. 너 완전히 풀 줄 알아. 그럼 제껴. 근데 또 나머지 또 풀어. 찜찜한 거. 나머지 또 풀어. 이렇게 하면 시간이 점점 이렇게 줄지. 이렇게 해서 이 5번 된 거를 없애주셔야 돼. 안 그러면 나중에 이 어려운 거 나올 때 생각이 안 나. 왜? 답지를 보지 못하게 하는 이유는 뭐냐면, 응? 어떤 거를 이렇게 딱 보면 해설 보면 이렇게 나와서 이거 다 이해된대, 애들이. 근데 문제는 뭐냐면, 요 블록 다음에 이 블록, 이 개념이 쓰는 요거를 넘어가는 거를 생각이 자기가 해내야 돼, 자기가. 근데 이거를 생각을, 요 문제를 분석해갖고 해내야 되는데, 이걸 보면 알겠어, 이렇게 흐름은. 근데 그걸 생각을 못 해내. 왜? 5번 이상 풀어가지고 이 흐름을 암기해서 다시 문제를 보면 어느 정도는 이해가 되는데, 이걸 문제를 보고 이걸 전체를 흐름을 이해를 해버리면, 안다고 착각을 하면, 이걸 생각을 못 해내. 몰라서 그런 게 아니라. 실제로 일정 부분 수학을 공부시켜서 어느 정도 수준에 올라가면 21번, 29번, 30번 말고는 다 이해해. 21번, 29번, 30번도 이해는 하는데 너무 오래 걸려, 시간이. 그래서 포기하는 것 뿐이야. 그럼 뭐냐? 어떤 거를, 이걸 내가 이해해. 이해 중심으로 해. 다 받아들이고. 그 다음에 내신이면 외울 수 있는 시간도 있는데, 그럼 수학도 이거를 퍼펙트하게 딱 빠른 속도로 계산까지 할 수 있어서 자동으로 탁탁 튀어나올 수 있게 최소 5번. 그러니까 네가 해설을 본 거나 해답을 참고하는 것은 반드시 체크해 놓고 5번 이상 봐야 되고, 나중에 5번 푼 문제가 뭐야? 해설의 어느 부분 때문에 네가 멈췄었어? 하는 걸 모아서 갖고 오셔야 요거만 전부 다 해서 녹화를 한번 해야 돼요. 이걸 모르면 이 주변에 이것도 모르니까 이거 생각해라. 그게 이거 5번 본 거 요거만 따로 이것 때문에 그래요 하면 요 문제를 요렇게 봐갖고 요렇게 이해해서 요렇게 생각을 못했음. 그래서 이렇게 생각하는 중임. 이런 식으로 하는 요거만 모아놓은 게 소개념 노트거든. 이렇게 문제 하나에 따라 이런 소개념 노트를 따로 쓰면 이거 가지고 이 주변에 있는 공식들을 다 설명해주고 이거 연관관계나 이 응용하는 문제들이 어떤 식으로 나오는지 설명해주면 이게 노하우가 돼서 굉장히 파괴력을 갖추는데, 이거를 그냥 넘어가거나 이걸 간과하면 뭐가 되냐면, 이게 이 내용도 다 이해했어. 문제를 통째로 이해해서 모르는 게 없는데 점수가 미묘하게 벗어나. 진짜 그렇다고. 그러니까 꼭 이거 다른 건 다 됐어. 그러니까 국어 신경 쓰지 말고 차라리 지금 뭐라고? 영어 문법책만 계속 반복해서 읽고, 영어 문법책 지겨우면 영어 문법책 플러스 오늘은 영어 문법책, 오늘은 영어 단어장, 그 다음에 영어 단어장에 있는 문장, 영어 문법책, 영어 단어장 문장 이렇게 번갈아 가면서 하든지, 이거만 2개만 하고 국어는 일단 당분간에 두고, 그 다음에 뭐라고요? 수학 특히 오답 낸 거나 해설 참고한 거는 반드시 체크해가지고 발을정자를 써서 5번에서 10번 사이를 내가 직접 빠른 시간으로 풀어서 이건 퍼펙트하게 풀 수 있다고 확인하셔야 됩니다. 네, 여기까지.